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품사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차근차근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배웠던 것은 명사였어요. 명사는 사람이나 동물, 사물, 장소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4가지 정도 가져왔어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코리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프렌드십입니다. 프렌드십. 참고로 여기 지금 제가 적을 때 꺾인 가로 안에 넣는 녀석들은 발음이에요. 그냥 쓰는 건 뜻이고요. 자, 프렌드십이라는 거는 친밀감 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로 에어. 얘는 공기라는 뜻이었어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라고 이름을 별도로 붙여줬었죠. 그래서 이름에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eople. 여러 명의 사람이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얘 또한 집합명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배웠던 것은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my라고 읽어요. 나의 라는 뜻입니다. I, my, me, mine 할 때 그 my가 이 my예요. 두 번째로 his예요. his. 얘는 그의 라는 뜻입니다. he, his, him, his 배웠을 때 두 번째 his가 이 his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his도 똑같이 his로 쓰고 his라고 읽어요. 그럴 때는 그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는 스스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진 제귀대명사 중에 하나였어요. her, self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her, 그녀, self, 스스로, 그녀, 스스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정해지지 않았다 라 그래서 부정대명사로 들어가는 녀석 중에 하나였어요. 읽기는요. all 이라고 읽고요. 뜻은 모두, 전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사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될 때는 뭐뭐다로 끝나는 단어들을 동사라고 합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동사 중에 하나는 비동사 am, is예요. am, are, is. 이 세 개의 뜻 모두 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뭐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am, are, is 세 가지 형태가 있는 이유는 앞에 주어가 어떤 형태로 쓰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am이 될 수도 있고 are이 될 수도 있고 is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태가 여러 개를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동사 단어는요. study입니다. study. 뜻은 공부하다.
우리 지금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것도 study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동사는요, think입니다. think는요,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요, 지난 시간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좀 느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요, 뭔가 톱니바퀴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그 톱니바퀴처럼 생긴 거를 누르면은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이 조금 빨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도를 0.5 아니면 0.75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좀 천천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형용사 할게요. 형용사.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역할을 하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세 가지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pretty. 예쁜 이라는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pretty girl 해서 예쁜 소녀의 부분으로 등장을 했었죠. 두 번째는 difficult. 뜻은 어려운 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difficult. 이 F 발음은요, 완전히 피읍 발음이 나는 건 아니에요. 뭔가 흔히 말하기로는 쌍비읍과 피읍의 중간 발음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랫입술을 살짝 물고 공기를 앞으로 내뱉으면서 아랫입술을 앞으로 내뱉으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많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형용사 단어는요, 지난 시간엔 배우지 않았지만 간단한 단어라 들고 와봤어요. 블루 라고 읽고요. 뜻은 파란 입니다. 파란. 파란색 있죠? 요 위에 색깔 있죠? 요 파란. 블루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 지난 시간에는 부사도 배웠는데요. 부사는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단어를 말했어요. 자, 보면요. 형용사랑 부사랑 지금 꾸미는, 수식하는 범위가 서로 다르죠.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했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아니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만약에 뭔가를 꾸미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얘가 누구를 꾸미고 있는지, 앞뒤로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어도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well. 잘이라는 뜻이에요. 잘. 두 번째 단어 very. 뜻은요, 매우. 세 번째 단어는 happily. 행복하게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라는 게 한 번만 들어서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접속사 이어서 할게요.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단어입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단어예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and. and는 그리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라는 뜻은 뭐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두 개의 뜻 모두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어 보스 A and B. 얘는 A와 B 둘 다 라는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A랑 B랑 둘 다를 선택할 때 both A and B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어,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죠. because. 뜻은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치사는 오늘 배울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감탄사 보도록 할게요. 감탄사는 감정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기로는 추임새로 설명을 했었죠. 브라보, 얘는 브라보라고 읽어요. 브라보. 얘는 뭔가 뜻을 써드리긴 그렇고요. 브라보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래도 많이 쓰잖아요. 그쵸? 브라보. 뭔가를 감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오. 보통 놀랄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세 번째로 읍스. 뭔가 당황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했을 때 사용하는 추임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난번에 했던 7개 명사부터 시작해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까지 7개의 품사에 대해서 복습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남아있는 녀석, 전치사, 이 녀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전치사는요, 단어의 앞에 들어가서 시간, 장소, 방향 등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한번 쓰고 시작할까요? 검은색으로 쓸게요. 자,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여서요. 시간, 장소, 방향 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선 장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소. 자, 장소면은요, 아주 좁은 공간, 예를 들어서 방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엄청 넓은 공간, 대한민국 이런 범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범위에 따라서 사용되는 전치사의 종류도 조금씩은 달라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전치사는요, at 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에 라는 뜻을 가지고요. at은 비교적 좁은 장소를 나타내요. 어떤 장소냐면요, 건물에 해당되는, 건물 정도의 크기에 해당되는 장소를 나타낼 때 at을 사용합니다.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 글씨가 조금 작을까요? 그러면 밑에 제가 써드리도록 할게요. at home 그리고 at school at은 뭐뭐에 라는 뜻이었죠. 둘 다 공통적으로. 얘는 home 이라고 했고 뜻은 집이에요. 그러면은 at home 하면은 집에가 되겠죠. 다음으로 at school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뜻을 학교라는 뜻이죠. 얘는 따라서 학교에 라는 뜻이 됩니다. 그 외에도 건물보다 작은 것이면은 거의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집보다 더 작은 거는 방이 되겠죠. 방은 영어로 room이거든요. at room. 그러면은 at room 하면은 얘는 방에가 되겠죠. 전치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at 이라는 전치사를 배웠었는데요. at 이라는 것은 뭐뭐에 라는 뜻을 가지고 비교적 좁은 장소를 얘기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지점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전치사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at home이나 at school이나 이럴 때 사용을 한다고 했었어요. at이 비교적 좁은 장소를 지칭을 했다면요. e는 비교적 넓은 장소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나 도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보면요. in China 차이나는 중국이거든요. 중국 그러면은 뭐뭐에 하고 차이나 중국이 붙었으니까 중국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는 하나의 더 예시가 있는데요. in the box 이상한데요. 박스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얘는 상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상자는 비교적 넓은 장소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요 넓은 장소를 제외하고도 뭐뭐 안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자 안에가 되겠죠. 그래서 이는 아주 넓은 장소로도 사용이 되지만 어떤 공간의 내부를 얘기를 할 때도 in이 사용이 됩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것 중에서요. at에서 at the room 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방이라는 표현은 방은 방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방 안에 있어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room은 at도 사용할 수 있지만 in the room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in the room. 자, 오늘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 온도 해야겠죠.
on 할게요. on이라는 단어는요. on이라고 읽고요. 얘 아까 안 써드렸죠? in이라고 읽어요. 얘는 on이라고 읽고요. 자, on은요. 뭐뭐 위에 중에서도 표면에 접촉해 있는 상태의 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시 보면요. on the desk on the desk 데스크 지난 시간에 앞에서도 발음 써드렸으니까 안 써드릴게요. on the desk 데스크는요. 책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책상, 뭐뭐 위에 합쳐서 책상 위에가 되겠네요. 자, 한 가지 예시 더 보면요. on the wall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on the wall. wall은요. 벽을 얘기합니다. 벽. 그래서 on the wall 하면요. 벽 위에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라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면은 over라는 표현이 있죠. over. 얘도 뭐뭐 위에라는 뜻인데요. 아까 on은 표면에 접촉해 있던 상태였던 반면에 over는 표면에서 떨어진 상태를 얘기할 때 over를 사용을 합니다. 예시를 보면요. over my head 가 있네요. 자, 뜻 다시 같이 알아볼게요. over 뭐뭐 위에 my 나의 head 머리. 그러면은 나의 머리 위에가 되겠죠. 나의 머리 위에. 머리에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머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의 머리 위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nder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under. 뭐뭐 아래에 라는 뜻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표면에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under the table. 같이 읽어볼게요. under the table. 테이블은 보통 식탁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under, 뭐뭐 아래, the table, 식탁이죠. 그러면은 식탁 아래에. 식탁 아래에 하는 표현입니다. 자, 모든 물건이 위나 아래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쵸? 앞도 있고 뒤도 있고 옆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 뒤, 옆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라는 뜻은요. in front of 라는 단어입니다. 단어는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수거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in front of 뭐뭐 앞에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in front of 끊고 뒤에 해석하면 되겠네요. in front of the library. 같이 읽으면요. in 써드릴게요. 제가 안 써드렸네요. 또 까먹었어요. in
front of, in front of, 뭐뭐 앞에, in front of. 자, 그래서 다시 예시를 보러 가면요. in front of the library. library. 혹시 그 글자가 얇아서 잘 안 보이실까요? 그러면은 다시 두꺼운 걸로 바꿔드릴게요. in front of the library. 얘는 도서관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도서관 하고 in front of 뭐뭐 앞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서관 앞에가 되겠네요. in front of the library. 도서관 앞에 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behind 라고 읽습니다. behind. 뭐뭐 뒤에 라는 뜻입니다. behind라는 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가끔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고 나서 뒤에서, 카메라 뒤에서 제작진들과 뭐 출연진들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나 그런 거를 가끔 인터넷 같은 데 올리는 수가 있어요. 가끔 TV에도 나오고요. 그런 거를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요. 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럴 때 비하인드 사용합니다. 적을 데가 없네요.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다 적으셨을 거라 예상하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어요. 자, behind the post office라고 되어 있네요. behind the post office. behind the post office. 자, behind 뭐뭐 뒤에. 그 다음에 포스트 오피스가 뭔지 알아야겠죠? 자, 포스트는요 엽서예요. 다른 색으로 할게요. 포스트는 엽서예요. 그 다음에 오피스는요 사무실이에요. 자, 그러면 엽서를 다루는 사무실이 포스트 오피스겠죠? 엽서를 다루는 사무실이 뭘까요? 우체국이죠. 그래서 포스트 오피스는 통째로 우체국입니다. 그러면은 behind 뭐뭐 뒤에 the post office 우체국 하면 우체국 뒤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엔 이제 옆에예요. 옆에. 자, 어떻게 읽냐면요. 지금 위에도 있고 밑에도 두 개나 있죠. 세 가지예요. 세 종류입니다. next to, by, beside 세 종류예요. 모두 써드릴게요. 자, 전 지우개로 잠깐 지우고 next to 위에 건 이렇게 읽고요. 밑에 거는 첫 번째 거는 by, 두 번째 거는 beside 라고 읽습니다. 이 세 개가 모두 뭐뭐 옆에 라는 뜻입니다. 자, 넘어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는요. next to만 쓸게요.
next to the door. 그러면은 next to는 뭐뭐 옆에였고 the door 얘는 문이죠. 그러면은 문 옆에가 되겠어요. 문 옆에 next to the door가 되겠죠. 자, 이 자리에 마찬가지로 by나 beside를 넣어주시면 돼요. next to를 지우고 by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by the door 문 옆에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beside도 넣어봐야겠죠? beside the door 문 옆에. 제가 문 옆에를 안 썼네요. 네, 그래서 beside the door, by the door, next to the door 모두 문 옆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이제 장소에 관한 건 마지막 전치사인데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between 이라고 읽고요. 둘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근데 둘 사이라고 하려면요. 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요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를 A라고 하고 B라고 했을 때 A와 B 사이 해서 일반적으로는 between A and B를 많이 사용합니다. between A and B A랑 A와 B 사이에 A와 B 둘 사이에 이렇게 많이 쓰이게 돼요. between the park and the school. 자, 같이 볼까요? between 둘 사이에 더 파크가 뭘까요? 파크, 공원. 발음부터 써드려야겠죠? 파크, 공원. and 앞에서 아까 설명했어요. 오늘 시작할 때쯤에 지난 시간 복습하면서 and 설명드렸어요. 뭐뭐와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더 스쿨. 자, 참고로 지금 다른 색깔로 THE는요 계속해서 발음이랑 뜻이랑 다 안 써드리고 있어요. 발음은 보통 더라고 읽고요. 뜻은 크게 붙이지 않습니다. 보통 명사의 앞에 붙어서 그냥 얘가 명사입니다 라고 표현만 해주는 역할이에요. 지금 발음할 땐 다 안 쓰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요거가 통째로가 파크인 게 아니고 더 파크인 거예요. 다시. 통째로가 파크가 아니고 얘네가 통째가 파크가 아니고 더 파크인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더 스쿨인 거예요. 스쿨만 썼다 그래서 이게 통짜로 스쿨인 것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스쿨 학교 얘가 아닌데 이거죠? 학교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보면은 둘 사이에 둘 사이에 공원과 학교 사이에 공원과 학교 사이에 between the park and the school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속도가 좀 빠를까요? 지금 천천히 한다고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느린 속도랑 학생분들이 생각하기에 천천히 하는 속도는 뭔가 다를 것 같아서 뭔가 직접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면 그거를 바로바로 할 수 있을 텐데 온라인으로 하면은 그 감각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최대한 나름 천천히 하고 있는 거니까요. 혹시 이것도 빠르시거든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더 천천히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적으셨다면, 어느 정도 적으셨다면, 지금 잠깐 멈춰서 적으셔도 되고요. 다 적으셨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소에 관한 전치사는 끝이 났고요. 남아있는 거는 방향에 대한 전치사와 시간에 대한 전치사가 남았어요. 먼저 할 것은 방향에 대한 전치사입니다. 근데 색깔을 좀 바꿔야겠어요. 너무 같은 색깔만 많이 썼더니 질릴 것 같아요. 초록색으로 할까요? 이 색깔은 너무 이게 적당하겠네요. 자, 방향에 대한 전치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라는 거는 사방위죠. 일단 대표적으로 사방위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 밖도 해당이 되고 길을 건넌다 할 때 그 가로지르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거, 그 다음에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하는지까지는 전부 방향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치사들이 그런데 해당이 되는 애들이에요. 자, 첫 번째 전치사는요. up입니다. up. 뭐뭐 위로예요. 위. 아까 위로 분명히 두 개나 배웠는데 하나는 머리에 닿는 위로가 있었고요. 하나는 표면에 닿는 위로가 있었고요. 하나는 표면에 닿지 않는 위로가 있었어요. 그것도 있지만 요거는 방향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배웠던 장소의 위로 두 가지는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방향의 전치사 위로 up은요. 앞으로 진행 방향인 거죠. 이동 방향인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up the stairs. up the stairs. up 뭐뭐 위로였죠? 글쎄 또 파란 걸 썼어요. 자, up 위로 하고 the stairs. stairs는요.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stairs. 뒤에 이 스는 s가 붙어서 나는 발음이에요. 뜻은 계단입니다. 그래서 계단하고 뭐뭐 위로가 붙었으니까요. 얘는 계단 위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도 있겠죠. 얘도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읽기는 down, down, down 아래로 라는 뜻이고요.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down the mountain. down the mountain. down 뭐뭐 아래로 the mountain. mountain 라고 읽고요. 뜻은 산입니다.
그러면은 down the mountain 하면은 산 아래로 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into입니다. into. 이는 아까 봤던 것 같은데요, 위에서. 맞아요. 걔도 안이란 뜻을 갖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to가 붙어서 into, 합쳐서 into, 안으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같이 볼게요. into the classroom. into the classroom 하면요. into, 뭐뭐 안으로. 그리고 the classroom. 클래스룸. 지금 계신 곳이 클래스룸이에요. 어디냐면요. 교실이에요. 교실. 그래서 교실 안으로 into the classroom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out of. 어후. out of 입니다. out of라고 읽고요. 뜻은 밖으로예요. 밖으로. 바깥으로. 자, 예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안으로를 잠깐 지우고요. out of the building. 같은 원리예요. out of 통째로 밖으로였죠. 그 다음에 the building.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빌딩이라고도 말을 하죠. 자, 그래서 건물 밖으로 라는 뜻입니다. out of the building. 건물 밖으로. 자, 그 다음은요. across라고 읽어요. 크로스. 이때 크로스는요. 우리 크로스백 할 때 크로스가 맞습니다. 이때 크로스는 크로스백. 크로스백은 어떻게 매는 거냐면요. 어깨를 가로질러서 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뜻도 가로질러 라는 뜻이에요. 건너, 가로질러.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크로스 더 river. across the river. across는 가로질러였고요. the river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을 건너, 강을 가로질러가 되겠습니다. 강을 가로질러. across the river. 강을 가로질러가 되겠습니다. 숙제를 하루에 5개씩 단어를 외우는 걸 내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5개 단어만 외우시면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오늘 배운 이 0단어들 있죠. 만약에 내가 up을 알아요. 그러면 up은 안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up the stairs에서 stairs를 몰라요. 그럼 stairs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5개의 단어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단어들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along 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along along 단어 참 글씨 못 써요. 컴퓨터 글씨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along 뭐뭐를 따라서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long the road along the road. 자, along은 뭐뭐를 따라서였고요. along은 뭐뭐를 따라서였고, 그 다음 the road, road라고 있고요. 뜻은 길이에요. 그러면은 길 하고 따라서니까 길을 따라서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 방향이 든 지사 보도록 할게요. 자, 요 2가지는요. 편지에서 많이 쓰이는 아이들이에요. 편지를 썼을 때 맨 처음에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누구누구가 이렇게 쓰죠. 그때 사용되는 아이들이 요 녀석들인데요. 영어에서는 그렇단 얘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from. 뭐뭐로부터. 자, 제가 지금 잘못 설명을 했어요. 중간에 잠깐 실수를 했어요. 뭐뭐에게 뭐뭐로부터는 막 뭐뭐에게 뭐뭐가로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시작 지점이 to. 글씨가 안 나오네요. 영어로 편지를 쓸 때 처음은요 to 땡땡이에게, 마지막이 from 예진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to가 뭐뭐에게죠. 이렇게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제가 실수로 잘못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요 from이 들어가는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from 서울. 그저께는 부산이 나오더니 오늘은 서울이 나오네요. 자, from 서울. 뭐뭐로부터, 서울로부터. 그러면은 서울로부터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그 서울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to. 예시를 보면요. to the post office. 포스트 오피스는 아까 위에서 배웠죠. 우체국이었어요. 뜻이 된다. 발음은 안 써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위쪽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써드렸나요? 갑자기 썼었나 안 썼나가 기억이 안 나요. 안 써드렸네요. 자, 그럼 지금 써드릴게요. 자, 포스트 오피스입니다.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이란 뜻이에요. 포스트는 엽서였고요. 오피스는 사무실이었어요. 자, to는요, 뜻이 뭐뭐로, 뭐뭐까지 였으니까요. 뭐뭐까지. 자, 하면 우체국까지, 우체국으로 라는 뜻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요. 지금 한 절반 정도 했어요. 오늘 좀 많이 했어요, 지금. 오늘 아까 at부터 시작해서요. at, on, in, over, under, in front of, behind, next to, by, beside, between, 그 다음에 방향도 했었죠. up, down, into, out of, across, along, from, to 까지 지금 전치사 배웠어요. 잠깐 쉬는 동안 못 적으신 거 있으시면 적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따 시간의 전치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간의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시간의 길이 혹은 특정 시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에 붙어야 하는 전치사의 종류도 달라지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t이 붙는 경우예요. at. at이 붙는 경우는 뒤에가 구체적인 시각이나 특정 시점이 올 때의 얘기입니다.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at 6 o'clock 6시에 입니다. 6시 정각이죠. 6시 정각이면요. 특정 시점 아니면 구체적 시간 둘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6시 정각이라는 구체적인 시각을 알려줄 때는 앞에 at을 붙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at noon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t noon. noon. 얘는 정오라는 뜻이에요. 낮 12시죠. 낮 12시라는 특정 시점을 알려주기 때문에 앞에는 at이 붙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on이 붙는 경우인데요. on은 뒤에 요일, 날짜, 특정한 날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좀 지우고 on은 on Monday. monday면 월요일이죠? 월요일처럼 요일을 나타내는 단어가 뒤에 올 때는 앞에는 on을 써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on May 2nd. 얘 같은 경우는 5월 2일을 말하는데요. 5월 2일 같이 특정한 날짜를 얘기해 줄 때는 앞에 on이 와야 합니다. 얘는 May, 뒤에는 second라고 읽어요. 정식 표기는요. second가 맞습니다. 근데 second라는 게 2일이기 때문에요. 숫자 2를 쓰고 이게 두 번째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뒤에 and만 가져다가 end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on Christmas.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12월 25일 특정한 날이에요. 따라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on을 써줍니다. 얘는 크리스마스만 쓸게요. 한국어랑 영어랑 읽는 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가 on이 오는 경우는 뒤에가 요일이 오거나
아니면 특정한 날짜, 5월 2일 같이 특정한 날짜가 오거나 정해진 날짜가 오거나 아니면 뒤에가 공휴일이나 명절이나 아주 특정한 날이 올 때는 앞에 on을 사용해 줍니다. 다음은 in이 오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in이 오는 경우는요, 비교적 긴 시간이에요. 한 달을 얘기하거나 하나의 계절을 얘기하거나 하나의 연도를 얘기하거나 혹은 하루 중에서도 오전, 오후처럼 크게 나누는 경우, 그런 경우는 in을 사용해 줍니다. 같이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In March. 말치는요, 3월을 뜻해요. March. March가 맞겠죠? 네, 얘는 3월이에요. 그래서 한 달, 3월 달 안에 3월 동안 그러면은 안에는 in을 써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in spring. 얘는 spring이라고 읽고요. 뜻은요, 봄이에요. 계절이죠. 계절처럼 큰 범위를 얘기할 때는 앞에다가 in을 붙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in 1985. 1985. 1985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연도를 얘기해 줄 때는요, 앞에 두 자리, 뒤에 두 자리 끊어 읽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1900년대까지는요. 2000년대 이후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1985가 되겠네요. 1985년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연도기 때문에 비교적 긴 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in을 붙여줘야 합니다. 그 외에도 뒤에 예시 3개 있는 거 마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In the morning. 모닝은 다들 아시겠죠? 아침이에요. 아침도 하루의 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in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in the afternoon. afternoon은요, 오후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눈이 정오 12시인 것을 배웠어요. 위에 어디 있었냐면요, 여기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지웠는데 정오 12시예요. 같이 마찬가지로 여기 눈도 12시인데 12시 애프터 이후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따가 여기 밑에서 배워요. 애프터 이후 12시 이후면은 오후겠죠? 그래서 애프터는 오후라는 뜻이에요. 오후도 하루의 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in을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다 쓸게요.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얘는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지야간학교라고 하잖아요. 심지야간학교라고 하면요, 심지 이브닝 스쿨이에요.
심지는 저희 이름이니까 그냥 심지고요. 이브닝, 저녁에 한다. 뭘 하는데? 스쿨, 학교. 그래서 야간 학교가 되는 거죠. 야간 학교. 심지 야간 학교에서 심지 이브닝 스쿨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표현할 때 in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월, 3월을 사용할 때, 월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스프링, 봄처럼 계절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1985, 1985년처럼 연도를 사용할 때, 그 다음에 모닝, 아침, 애프터눈, 오후, 이브닝, 저녁, 하루의 때를 표현할 때는 앞에 in을 사용해 줍니다. 됐나요? 다음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얘를 지워야 돼요. 아직 안 쓰셨으면 잠깐 멈춰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다 쓰셨을 거라 가정을 하고 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뭔가 시점에서 앞이나 뒤를 얘기해주는 표현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 before 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before. before. before 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얘는요, 뭐뭐 전에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before dinner. 자, 얘는 dinner라고 읽고요. 뜻은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이브닝도 저녁이고 디너도 저녁인데 차이가 뭘까요? 라고 하면요, 이브닝은 저녁 시간대를 얘기를 하고요, 디너는 저녁 밥, 저녁 식사, 석식을 얘기해요. 두 개가 엄연히 다르죠. 자, 그래서 저녁을 먹기 전에가 되는 거죠. 디너는 석식 전이 되는 거예요. before dinner 하면은 석식 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전에를 배웠으면 후에도 배워야겠죠. 요 녀석입니다. after. after. 뭐뭐 후에가 됩니다. 예시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시 살펴볼게요. after school. 자, school 아까 뜻 배웠는데 기억을 하실까요? 자, school이라고 읽고요. 뜻은 학교입니다. 근데 학교 후에 장소 뒤에가 말이 될까요? 자, 원래는 말이 되지 않아요. 명사 뒤에 후에가 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학교 뒤도 아니고 학교 후에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학교라는 뜻도 있지만요, 얘는 학교에서의 아이들의 일과 있죠. 네, 그 수업 시간 자체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따라서 after school 하면 수업 시간 이후, 방과 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애프터 스쿨은 방과 후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울 시간의 전치사는요, for예요. for. for는요, 뒤에 구체적 숫자를 달고 오는 녀석이에요. 구체적 숫자. 그래서 뜻은 뭐뭐뭐뭐 동안이 됩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For
같이 볼게요. 자, for 뭐뭐 동안이었죠. 읽는 법은 for 요거예요. for 뭐뭐 동안 to 숫자 2죠. week 주 결과적으로 2주 동안 2주 동안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3주 동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3주 동안. 그럼 동안도 똑같이 쓰면 되고요. 주도 똑같이 쓰면 되고요. 근데 여기가 숫자가 3이 들어야 되잖아요. 3은 영어로 3. 그래서 for 3 weeks. 그러면은 3주 동안이 되겠죠. 자, 만약에 그럼 2달 동안으로 해볼까요? 이번엔 2달 동안. 그러면은 for를 그대로 써주고 글씨가 잘 안 보이겠네요. 이건 빨간 걸 할게요. for. 그 다음에 2달이었으니까 똑같이 영어는 two. 그 다음에 달은 영어로 months. 이거네요. 자, 그래서 for 2 months 하면은 동안 2 하고 달이니까 2달 동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 쓰셨으면 오늘 배웠던 전치사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는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이는 거예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여서요, 장소, 방향, 시간 등을 나타내주는 단어를 말합니다. 하나씩 다시 볼게요. 첫 번째로 at 라고 읽고요. 뭐뭐에 비교적 좁은 장소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예시로 at home이 있었죠. 아니면은 at school이 있었어요. 집에 혹은 학교에가 되겠죠. 두 번째 단어 on 배웠었어요. on이라고 읽고 뭐뭐 위에 대신에 표면에 접촉한 상태에서 on을 사용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on the desk. 이거 아까 다 했던 거예요. 책상 위에. on the desk. 책상 위에. 그 다음에 하나 더. on the wall. 벽 위에. 이런 표현들을 배웠었습니다. 세 번째로 in 배웠어요. in은 뭐뭐 안에. 그래서 비교적 넓은 장소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in Korea 대한민국 안에. 아까는 차이나로 예시를 들었었어요. 차이나로 써드릴까요? in China. 참고로 나라 이름을 쓸 때는 제일 앞에를 대문자로, 여기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over도 뭐뭐 위에. 똑같이 위지만 얘는 표면에서 떨어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예시로 over my head가 있었어요. 내 머리 위에. over my head. 그 다음 배웠던 거는 under였죠. under는 뭐뭐 아래에 라는 뜻이었어요. 아래에.
얘도 표면에서 떨어진 상태였죠. 그래서 예시로 under the table, under the table, 식탁 아래 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 in front of 배웠어요. in front of, in front of, in front of, 뭐뭐 앞에 라는 뜻이에요. 앞. 그래서 아까 예시로는 in front of the library 해서 도서관 앞에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지금 일부러 좀 빨리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시거든, 발음을 모르시겠거든, 앞에를 다시 찾아서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behind 배웠어요. behind, 뭐뭐 뒤에. 그래서 아까 예시로는 behind the post office 배웠습니다. post office. 포스트는 엽서였고요. 포스트는 엽서였고, 오피스는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퍼스트 오피스 하면은 합쳐서 우체국 되는 거였죠. 우체국, 비하인드, 뒤에. 그 다음으로 next to라는 것도 배웠어요. next to, 뭐뭐 옆에 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뜻으로 by, beside까지 통째로 3개 묶어서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예시로는 next to the door, 문 옆에였어요. 문 옆에. 자, 요 next to를 빼고 요 자리에 by나 아니면 beside,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 같은 뜻이 돼요. next to the door, by the door, beside the door 이 되는 거예요. 셋 다 뜻은 문 옆에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between도 배웠어요. 둘 사이에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아까 예시로 든 거는 between the park and the school이었어요. 둘 사이에 빼려면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더 파크 공원이 있었고요. 두 번째 학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between A and B의 형식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했었죠. 자, 이제 방향의 전치사 하도록 할게요. 방향의 전치사. 자, 우선 up 배웠어요. up. up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래서 예시로 up the stairs. 좀 크게 쓸까요? up the stairs. stairs는 계단이었어요. 그래서 계단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로 배웠던 방향의 전치사는 down이에요. up과 반대죠. 아래로, 아래로. 그래서 down the mountain, down the mountain. 산
아래로, 산 아래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into, into, into. into는 안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to the classroom, into the classroom. 교실 안으로. 어제 배웠을 때요, 클래스를 학급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학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학급. 근데 그 학급이 들어가는 룸, 방인 거죠. 그래서 교실인 거예요. 자, 네 번째, out of, out of. 얘는 밖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out of the building, out of the building, 빌딩, 건물 밖으로. 그 다음으로 across, 크로스백 생각하라고 했죠 아까. across, 크로스백, 가로질러, 가로질러. 그래서 아까 예시로 들었던 건 across the river 였어요. 강을 가로질러. 리버가 강이었거든요. 강을 가로질러. 그 다음으로 along 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뭐뭐를 따라서. 그래서 길을 따라서 했었죠. along the road. 길, 로드, 길을 along 따라서. 그 다음으로 from. 편지에서 많이 쓴다 그랬죠. from 뭐뭐로부터. 예시로 from 서울, 서울로부터 라는 예시를 봤었죠. 자, 이제 마지막 방향의 접속사 to 였어요. to 뭐뭐까지. 그래서 그 예시로 to the post office 배웠습니다. 우체국까지 라는 뜻이었어요. 여기 하나로 묶어서 우체국이었죠? 우체국까지. 자, 그럼 넘어가서 마저 시간의 전치사 한번 복습하고 오늘 단어 5개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간의 전치사. 시간의 전치사. 자, 시간은 특이하게도 특정 시간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시간이 기냐 짧냐에 따라서 앞에 오는 게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먼저 애시 오는 경우예요. 애시 오는 경우는 뒤에 특정 시점이 오거나 구체적 시각이 오는 경우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예시로 at 6 o'clock 봤었죠. 6시. o'clock은 정각이거든요. 정각. 그래서 6시 정각에가 되는 거죠. 6시 정각에. 해석을 그냥 에로 하시면 돼요. 요거 3개 모두가 다 뭐뭐에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시가 하나 더 있었죠. at noon. 눈은 12시. 정오였어요. 그래서 정오, 특정 시점
그래서 앞에 at을 붙여줬었죠. 두 번째로 on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on은 뒤에 요일이나 날짜나 특정한 날이 오는 경우 on을 써준다고 했었죠. 그 예시로 on Monday 월요일에 그리고 on May 2nd on May 2nd 5월 2일에 5월 2일에 특정 날짜가 오면 뒤에가 앞에 on이 오는 거였죠. 자, 마지막으로 on을 쓰는 경우 아주 특정한 날짜일 때예요. 대표적인 예로 크리스마스가 있죠. on Christmas. 그래서 크리스마스에가 되겠습니다. 자, 이는 비교적 긴 시간, 월, 계절, 연도 아니면은 하루의 때, 하루를 좀 크게 나눴을 때 오전, 오후 아니면은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런 식으로 나눌 때 해당 사항이 있는 얘기였어요. 자, 대표적인 예로요. in March. 마치는 아까 3월 달이었죠? 3월. 그래서 월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in spring. 스프링은 봄이었거든요. 얘는 계절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in 1985 1985년에 얘 같은 경우는 연도가 되겠죠. 추가적으로 in morning 아침에 도 있었고요. in afternoon 오후에 또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in evening 도 있었어요. 너무 좁으니까 좀 밑에 쓸까요? in evening 저녁에 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자, 모두 공통적으로 앞에가 2인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비교적 긴 시간이거나 하루의 때 이럴 때 앞에는 2인이 붙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before 뭐뭐 전에 뭐뭐 전에 before dinner 저녁 식사 dinner 저녁 식사 before 전에 before dinner 저녁 식사 전에 석식 전에 저녁 전에 그 다음에 after 후에 아까 before랑 반대되는 표현이죠. 후에 after school 얘는 특이하게 school 학교 뒤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과 후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for가 붙는 경우는 for가 앞에 붙는 경우는 뒤에 구체적인 숫자가 와서 뭐뭐 동안이라는 기간을 나타낸다고 했었어요. 예시로 for 2 weeks 2주 동안 숫자 2 얘는 주 그래서 2주 for 동안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전치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양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뒤에 문제를 풀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사실 풀 수 있는 범위예요.
그렇게 완전히 얘가 시험 문제에 주류로 나오지는 않지만 얘를 알아야지 뒤에를 설명할 때 저도 편하고 학생분들도 편하고, 그리고 얘를 알아야 영어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에 매우 쉬워. 영어 책을 이해할 때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8개의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적극적으로 복습을 권장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단어 5개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꾹꾹이 노트에 있는 단어 5개고요. 6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같이 보면서 읽는 것도 알려드리고 뜻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 조언, 충고라는 뜻이에요. 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니까 외워두세요. 어드바이스. 두 번째 단어, agree. agree.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요 뒤에 이가 이렇게 2개 붙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가 길게 나는 거예요. agree. 동의하다. 그 다음으로 오. 요거 배웠던 단어예요. 목요일날 배웠어요. 목요일날 부사로 배웠었나요? 아니죠. 부사가 아니고 목요일날 대명사에서 배웠었네요. 대명사, 부정대명사에서 all 모두 배웠습니다. all은요, 대명사, 요게 대명사라는 뜻이거든요. 대명사에서 다, 모두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모든 이라는 의미로 형용사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always. always. 항상이에요. 항상. 100% 항상, 언제나. 항상, 언제나. 다음에 another. 또 하나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이라는 표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오늘 총 5개의 단어 advice, agree, or, always, another 요 5개의 단어 외우시고요. 오늘 배웠던 전치사와 화요일에 배웠던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까지 총 8품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